안녕하세요 언니들. 노트북 데이터를 다 날려먹고 멘붕 온 만우입니다. 그래도 드디어 작년 12월부터 갑작스레 시작된 우리의 긴 싸움이 끝났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과제들이 많지만 그때그때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말 봄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봄의 힘을 받아서 산불 피해로 고생 중이신 분들도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레주파는 변함없이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으로 마포 FM에서 언니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4월의 셋째 주 프로그램 저 만우가 준비한 퀴디어 로그는 어떤 컨텐츠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1부 시작하겠습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3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리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애인이랑 올해로 5년째 연애 중입니다. 얼마 전에 잠깐 헤어졌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5년 연애 동안 헤어질 뻔한 적이 서너 번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다 먼저 그만하자고 했더라고요. 헤어질 정도로 다투게 되는 것 자체는 둘 다의 잘못이 있겠지만 이렇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이번처럼 실제로 이별한 것은 제가 회피형인 게 큰 이유 같아요. 안정형인 애인이 그때마다 계속 제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고 둘이 같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제가 이별을 얘기할 때마다 옆에서 잘 잡아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재회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서로 얘기하기를 둘 다 잠깐 헤어졌을 때 따로 타로를 엄청 봤더라고요. 분명 따로 봤는데 저희 결과는 엄청 비슷했어요. 저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이번 고비만 넘기면 100년 해로 행복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타로를 그렇게 믿진 않지만 이번만은 정말 100% 믿어요. 제가 애인을 정말 사랑하는 걸 애인은 알겠지만 그래도 말로 많이 표현해주고 싶은데 글 쓰는 능력이 많이 없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애인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을 정확히 표현한 노래 하나를 신청합니다. 신청곡은 비니 프레이의 A Million Colors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리본님, 다시 재회를 하셨다니 축하드려요. 5년을 사귀셨으면은 벌써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걸음마도 떼고 이제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세월을 함께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싸우더라도 화해하는 방식이 꽤나 건설적이라서 더 단단한 관계 같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어떤 관계든 간에 성장 발달 과정을 적용하면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다르게 살아온 사람끼리 만나서 처음에 서로가 하는 말을 배우고 걸음마처럼 속도도 맞춰보고 늘 붙어있다가 이제 혼자 지내는 시간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공간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 서로 지켜주고 함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급하지 않게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각자 또 살아온 세월도 존중하면서 서로 섞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너와 내가 모두 있으면서도 새로운 형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컨텐츠의 가장 독특한 컨셉인 퓨전도 그런 모습인데 마침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처음 듣는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찾아서 들어보니까는 옛날 재즈 같은 분위기도 좋고 또 가사도 100만 가지 색 중에 나를 사로잡는 건 당신 하나다. 아주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러면 리본님의 사랑을 응원을 하면서 신청곡 비니 프레이의 A Million Colors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3주차 띵동은 성소수자 나이듦 수다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다회를 진행하는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의 큐라이프. 이번 달 수다회 주제는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에 어떻게 참여를 해봤는지, 또 내 모임의 흑역사부터 꿈꾸는 모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수다회는 이번 달 18일 금요일이에요. 주제는 이쪽 모임 어디까지 해봤어요? 입니다. 여러 가지 모임 경험담과 장단점을 나누고 서로 추천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수다회는 이번 달 19일 토요일입니다. 주제는 내가 꿈꾸는 이쪽 모임은 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선유도 공원에서 소풍처럼 진행한다고 하네요. 내가 꿈꾸는 이쪽 모임을 주제로 여러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임 후 뒤풀이는 비욘디 무지개재단에서 진행하는 후원주점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쪽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분들, 새로운 모임을 상상하며 소풍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분들, 그리고 후원주점에 혼자 가기 쑥스러운 분들 모두 환영이니 관심 있는 언니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온라인 모임은 4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오프라인 모임은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그리고 선유도 공원에서 모인 다음에 후원주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5,000원이에요. 입금 계좌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 성적 소수자 문화인권센터나 큐라이프의 홈페이지 또는 SNS를 확인해주세요.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욘디 무지개재단의 후원주점 소식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14년부터 성소수자 문화인권 활동을 지원해온 비욘디 무지개재단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의 작은 비빌 언덕이 되고자 2022년부터 비빌 언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잠시 멈췄지만 올해는 다시 도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빌 언덕 지원 사업 기금을 마련할 후원주점이 열릴 예정이에요.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신촌에 있는 친구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비욘디 무지개재단 홈페이지나 SNS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월 말에 예정된 띵동의 퀴어 청소년 무지개 100일장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에서 최근 2024년 수상작 목록을 공개했죠. 지난해 6월에 처음 열렸던 퀴어 청소년 무지개 100일장이 올해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퀴어 청소년 무지개 100일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학교 안팎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4월 29일에 2025년 무지개 100일장 공고가 올라올 예정이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띵동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수상작을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역시 띵동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2025 성소수자 노동 실태조사 소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노동 경험과 차별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차별의 양상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정체성 공개 여부에 따른 차별 경험의 차이와 대응 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문 응답에는 2-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 19세 이상의 성소수자 중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장 생활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한 경우고요. 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설문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되고
설문을 진행하다가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응답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 가능한 움직임 다움의 SNS나 저희 레주파의 SNS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2025년 4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만우의 3주차 방송 퀴디어 로그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여기저기 컨텐츠가 넘치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기록합니다. 미디어를 감상하고 그 속에 퀴어 이야기를 발견하는 시간. 만우의 퀴디어 로그입니다. 이번 달에 가져온 컨텐츠는 스티븐 유니버스입니다. 첫 번째 순서 퀴디어 스토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할게요. 퀴디어 로그 퀴디어 스토리입니다. 스티븐 유니버스는 지난달에 소개한 어드벤처 타임을 보셨던 분이라면 더 반가울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어드벤처 타임을 보고 난 후에 스티븐 유니버스로 넘어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점눈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은 눈이 흰자 검은자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꼽을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 나오는 스티븐은 거기가 또 포인트예요.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한 마음의 장벽이 있었답니다. 사실 저는 소년 주인공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작품은 기존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소년 만화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전통적인 남성성이나 이분법적 성별 구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특히 스티븐이 여성으로 표현된 크리스탈잼이라는 보석 용사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작품이 2013년에 시작됐는데 카툰 네트워크 최초의 여성 단독 크리에이터이자 이걸 제작하면서 자신을 논바이너리 바이섹슈얼이라고 소개한 레베카 슈거가 만들었어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벤처 타임의 제작진이기도 했고요. 11분짜리 에피소드로 5개의 시즌과 스피노프 극장판 하나, 그리고 20개짜리 에피소드가 있는 에필로그가 있어요. 극장판과 에필로그는 본편 5개의 시즌이 다 끝나고 나온 거라서 보지 않아도 딱히 스토리 이해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고 나면은 경악과 오열과 그런 것을 하게 되죠. 저는 에필로그는 아직 안 봤고 극장판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찢어졌답니다. LA타임즈의 인터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작품 전반에 레베카 선생님 본인의 커밍아웃 스토리이자 정체성 그리고 본인의 실제 남동생인 스티븐 슈거와의 관계를 많이 담으려고 했대요. 주인공 스티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석들인 잼의 힘을 가진 외계 종족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잼들은 생물학적 성별은 없는데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해서 다른 광물이 되는 퓨전이라는 설정으로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광물 이름을 그냥 줄줄 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무슨 공룡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공룡 이름 줄줄 외우잖아요. 이걸 보면서 보석 이름을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퓨전이라는 특이한 설정인데요. 2 이상의 잼이 합쳐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설정이에요. 이 결합은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물론 퓨전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애초에 사람이랑 로즈 쿼츠라는 광물이 합쳐진다고 사람 아이가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색깔을 그럴듯하게 섞어서 아주 깜빡 속는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또 크리스탈 잼은 지구에 남은 광물들 중에서도 우리 주인공 집단 가넷, 펄, 에메시스트 그러니까 성유석이랑 진주랑 자수정 캐릭터를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는 홈월드라는 고향 행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 다이아몬드들이 지배를 해요. 그리고 홈월드에서는 퓨전이 그렇게까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같은 광물끼리 퓨전하면은 전투력 상승 이런 건데 다른 광물끼리 퓨전한 거는 완전 터부시 되는 상황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이 카툰 네트워크를 포함한 어린이 애니메이션은 스티븐 유니버스의 전과 후로 나뉜다고들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로까지 성별 이분법을 벗어나고 퀴어 요소를 넣은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없기도 했고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정면으로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라우마, 슬픔, 애증, 집착, 상호 간의 동의, 공감 이런 엄청난 내용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동성키스 이런 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스티븐 유니버스의 오프닝 곡과 엔딩 곡을 한 번씩 듣고 오실게요. 오프닝 곡은 긴 버전으로 들으려고 해요. 항상 스티븐 유니버스 시작할 때 딱 나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긴 버전의 일부분이더라고요. 노래 자체는 크리스탈잼이라는 이 세 명의 광물 주인공들과 스티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스티븐도 크리스탈잼의 일원으로 들어갔으니까 4명이겠죠. 본편에 붙은 짧은 오프닝에서는 우리는 크리스탈잼이다. 언제나 세상을 구할 거다. 우리는 가넷, 에메시스트, 펄, 스티븐이다. 이 내용만 나와요. 근데 이제 긴 버전에서는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왔는데 너네 지구의 아름다움에 빠졌다.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나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곳을 지킬게. 로즈 쿼츠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이런 혁명적인 가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요 등장인물들이 노래를 같이 불러서 더 벅차오르는 덕후가 되는 그런 노래랍니다. 그리고 엔딩곡은 Love Like You 이라는 곡인데 라디오헤드의 크립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이 노래랑 좀 비슷한 감성이에요. 나는 네가 너무 좋지만 한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나를 너는 너무 좋게 평가한다. 나에 대한 네 평가에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내가 뭐든 하겠다. 너처럼 사랑하는 방법이라도 배울게. 이런 내용입니다. 또 감독인 우리 레베카 쌤이 직접 부른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노래를 같이 들어볼까요? 스티븐 유니버스 출연진들 스티븐 역의 잭 헬리슨, 가넷 역의 에스텔, 펄 역의 디디 맥노홀, 에메시스 역의 미케일라 디츠, 그렉 역의 톰 샤플링이 함께 부른 We Are The Crystal Gems 오프닝 풀 버전, 그리고 감독 레베카 슈거의 Love Like You 엔딩곡 이렇게 듣고 오실게요. 보실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하면서 전체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도입부는 아주 평화로워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흔한 여러 여성들의 한 아이 육아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크리스탈잼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스티븐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 연민, 정서적 치유의 상징이라는 사랑의 돌, 로즈 쿼츠와 인디 음악을 하던 그렉 유니버스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가 이 동글동글한 스티븐 유니버스인데요. 우리 스티븐은 거의 짱구처럼 키가 어른 캐릭터의 절반 정도 오는 작은 아이입니다. 다른 크리스탈잼들이 워낙 크게 그려지기도 하고 스티븐이 사람과 광물의 혼혈이라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외형이 자라는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애가 좀 작다가 시즌이 지날수록 커지는 게 낯설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변하고. 얘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크리스탈잼들이 키우면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극 중에서 14살인데 아직 사람 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스티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편부 가정이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엄마를 그리워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엄마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요. 게다가 아빠보다는 가넷, 펄, 에메시스트라는 이 세 크리스탈잼이 보호자에 더 가까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엄마인 로즈를 너무너무너무 숭상하고 아끼고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븐은 계속 대단했던 존재인 로즈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이거를 받아들일지 벗어날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티븐은 로즈와 크리스탈잼이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수천 년 전 지구에서 잼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엄마 로즈를 포함한 4명의 크리스탈잼은 홈월드의 지구 침략에 맞서서 지구를 지키는 반란군이었고 엄마가 대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이 따라가야 할 업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중에 광물이랑 사람이 어떻게 혼혈 아이를 낳았겠어요. 물론 엄청 자세히 나오진 않아서 저도 잘 모르지만 로즈 쿼츠가 말 그대로 자신의 물리적인 형태를 희생해서 스티븐을 만들었다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탯줄 자국이 배꼽인 것처럼 스티븐에게도 로즈 쿼츠 그 돌 자체가 배에 남고 물리적으로 얘네들이 아는 로즈는 사라진 거죠. 게다가 잼들은 얘네 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크게 다쳐도 조금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근데 아예 산산조각이 난다든지 하면은 복구가 안 돼서 그냥 죽은 게 되거든요. 근데 로즈는 부서진 것도 아니고 이 인간 아이의 배에 꽂힌 거니까 다른 잼들은 이 미련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그 로즈의 최대 능력이 치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작부터 이런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풀어내는 게 확실히 신선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런 스티븐이 본인도 크리스탈 잼으로서 다른 멤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어드벤처 타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 싸워야 할 대상과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잼 전쟁의 잔해로 오염된 잼들입니다. 다른 잼들은 뭐 인간 형태고 의사소통이 다 되는데 오염된 잼들은 어떤 크리처 같은 걸로 나와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로즈 생전에 같은 잼끼리 죽이지 말자 이런 불살 루트를 탔기 때문에 지금의 크리스탈 잼들도 죽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생명들을 공격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 비눗방울 같은 공간에 넣어서 보호를 해요. 아직까지는 오염된 잼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얼려두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전투를 하면서 퓨전이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소개가 돼요. 홈월드에서는 다른 광물끼리는 퓨전을 하지 않는데 지구에서는 자유로운 퓨전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잼들에게 자유의 땅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아까 잼 전쟁이 수천 년 전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홈월드의 다이아들이 지구에 관심을 꺼서 휴전이 됐던 상태라 어떤 계기로 다이아들이 다시 지구 침공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서서 싸우면서 지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사는 내용이다. 그런데 기존의 만화들과 많이 다르다고 했던 게 그 과정이 막 화려한 전투 스킬 뭐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거든요. 스티븐이 적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MBTI적으로 보자면은 잼들은 T인데 스티븐 혼자 F인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T인 제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거의 하나의 거대한 심리상담 세션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들어볼 노래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된 스티븐의 엄마와 아빠가 연애하면서 나와는 너무 다른 당신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노래 What Can I Do? 그리고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엄마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스티븐의 마음을 담은 Familiar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What Can I Do는 스티븐 유니버스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좀 관능적인 노래로 평가가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로즈 쿼츠와 그렉 유니버스만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관계가 그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이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노래라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밀리어는 전체 시리즈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다시 찾아서 듣고 싶으신 분 중에서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사운드 트랙으로만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수잔 이건과 톰 샤플링의 What Can I Do 그리고 잭 칼리슨의 Familiar 듣고 오실게요. 이거 퀴어 코드? 곳곳에 스며있는 퀴어 코드를 발견하는 퀴디어로그의 보물지도, 퀴디어로그의 두 번째 순서, 무지개 필터입니다. 무지개 필터로 본 첫 번째 퀴어 코드는 당연히 퓨전입니다. 스티븐 유니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 퓨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퓨전은 쉽게 말해 광물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합을 하고 나면 새로운 자아가 생긴다 이런 건데 이 퓨전이 실제와는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만화적 허용이죠. 예를 들면 뭐 펄과 에메시스트 그러니까 그 진주랑 자수정이 섞이면 오팔이 된다. 근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근데 색 조합이 정말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흔한 변신 만화 공식으로는 이게 합체 변신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퓨전을 하려면 둘이 춤을 춰야 돼요. 그 춤이 좀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좀 관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작중에서도 그런 건지 처음 퓨전할 때는 다른 잼이 아직 미성년자인 스티븐의 눈을 가립니다. 이 퓨전이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퀴어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생물학적 여성으로 그려진 캐릭터들이 그런 관능적인 춤을 추다가 서로 합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홈월드에서는 목적이 있어서 합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스포일러 방지에 이 우리 캐릭터는 목적 없이 사랑해서 합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홈월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구로 오게 된 것도 있고요. 작품에서는 퓨전을 통해서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 그리고 논바이너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스티븐이 시스젠더 여자 사람 친구와 함께 퓨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퓨전을 하면 논바이너리 캐릭터가 된단 말이죠. 정말 이런 만화에서 볼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사실 뭐 만화뿐만이 아니라 실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쉽게 보기 힘든 설정이죠. 모두가 퀴어이거나 엘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어드벤처 타임에 비모가 되게 밝고 평범한 퀴어라서 좋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그냥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나 자신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주변에서도 뭐 딱히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너네 퓨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놀란다 하더라도 퓨전을 하면은 좀 크기가 커지거나 뭐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는 거지 막 어떻게 너네가 감히 막 이렇게 놀라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퓨전을 해서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 상태에서 너무 오래 가면은 각자의 개별적인 자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스포일러 방지 캐릭터는 사랑으로 합쳐진 거라서 서로의 자아도 있고 새로운 자아도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안정적인 결합의 표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반면에 동의 없이 강제로 퓨전을 하는 경우도 나와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걸 퓨전으로 풀더라고요. 강제로 퓨전을 하게 되면은 오염된 잼들처럼 뭔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두 자아가 계속 싸우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서로 동의해서 안전하게 결합한 퓨전은 정말 강한데 강제로 결합한 퓨전은 불안전하고 결국 흩어지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퓨전과 관련된 노래 두 곡 듣고 오실게요. 사랑으로 퓨전한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단단한 존재에 대한 노래인 에스텔의 Stronger Than You, 그리고 강제로 퓨전이 된 상태의 불안정함을 표현한 음악 IBN 수라슈의 Collusion, 그리고 We Are Malachite입니다. 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퀴어 코드는 크리스탈 잼 중 하나인 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로즈 쿼츠와 그렉 유니버스의 연애 시절 노래가 굉장히 관능적이다. 근데 이게 또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되게 드러나서 스포일러가 아닐 것 같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로즈 쿼츠, 그렉 유니버스, 그리고 펄, 이렇게 셋의 관계입니다. 로즈 쿼츠랑 펄은 잼이기 때문에 둘 다 생물학적 여성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둘 다 소위 말해 페미닌한 모습들이 많은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둘 사이에 그렉 유니버스라는 시스텐더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게 퀴어가 아닌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로즈 쿼츠에게 충성하는 어떤 사병의 느낌으로 펄을 보시더라고요. 주종관계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린 뭐예요? 우린 퀴어잖아. 당연히 이거는 레즈비언이 아닌 존재를 짝사랑하는 레즈비언의 슬픔인 거예요. 뭐 크게 보면 퀴어가 아닌 존재를 짝사랑하는 퀴어인 거고요. 펄의 서사가 사람을 참 슬프게 합니다. 로즈 쿼츠를 아주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으로서 마치 핑거 스미스나 아가씨 같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자아가 좀 더 세. 그래서 그렉과 만나도록 두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절절합니다. 이런 스토리. 심지어 로즈는 펄한테 딱히 그런 감정도 아니에요. 로즈는 지금 그렉이라는 인간이 너무 흥미롭고 신기한 거야. 그래서 결국 펄이 막지도 못하고 로즈가 희생을 해서 스티븐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동경하고 사랑했던 로즈의 일부니까 속 터지지만 스티븐을 보호하고 기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런 사연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펄이랑 스티븐네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요. 다른 크리스탈 잼들이랑은 좀 나은데 그나마 펄이랑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펄은 자신의 일방적이고 과하게 헌신적인 사랑을 제자에게도 주입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스티븐네 아빠랑도 관계가 좋아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했던 것과 지켜야 할 것이 같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고찰을 하고 받아들이는 노래 디디 매그노홀의 It's Over Isn't It 듣고 오실게요. 이미 보신 분들은 추억여행을 하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솔깃한 마음이 드셨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명장면을 뽑아서 언니들 주머니에 담아드릴게요. 생각날 때 꺼내볼 수 있도록. 퀴디어 로그 마지막 코너 퀴디어 스틸컷입니다. 첫 번째 퀴디어 스틸컷은 퓨전이에요. 계속 퓨전 얘기를 하죠. 이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퓨전 장면들을 보다 보면요. 일단 춤추다가 퓨전하는 것도 그렇고 둘이 바디랭귀지가 통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 퓨전이 성공하거든요. 서로 동의를 한 상태의 퓨전이라면 되게 행복하거나 깔깔 웃을 때 서로 섞이게 돼요. 그 디즈니 팅커벨도 보면은 아기의 첫 웃음에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퓨전도 약간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약간 일본 만화의 영향을 받은 느낌이 있는데 아따맘마 같은 거 그 중간에
짧은 막간 코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요리하는 법이라든지 그런 거 알려주는 거. 그것처럼 클래스룸 잼이라고 해서 다른 플랫폼에 1분 안 되게 짧은 영상으로 잼들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시리즈도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퓨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잼이 육체랑 정신이랑 감정적으로 완전히 서로 동화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로의 동의도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각자 춤을 춥니다. 가넷은 좀 꿀렁꿀렁 하면서 춤추고 펄은 발레하고 에메시스트는 약간 좀 이렇게 둠칫둠칫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가까이 가면서 빛나고 각자의 잼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하얘지고 그런 약간 슬라임 합쳐지듯이 그런 합체를 해서 거의 99%는 이전보다 훨씬 큰 어떤 존재가 됩니다. 퓨전한 버전은 또 개별적인 자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각자의 성격이 어느 정도 섞인 모습이라서 그것도 신기해요. 진짜 심리학 교양 수업 듣는 느낌으로. 무기도 각자 무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랑 이 둘을 합쳐서 나오는 버전까지 생깁니다. 이런 퓨전 상태에서는 서로 협동을 잘해야 그게 유지가 돼요. 로봇 합체와는 살짝 좀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죠. 그 다음 나누고 싶은 장면은 스티븐이 엄마의 비디오를 찾는 장면입니다. 첫 시즌부터 스티븐은 엄마의 동료들과 지내면서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어느 날은 미션을 하다가 사막에 떨어진 스티븐이 사자 한 마리를 만납니다. 근데 스티븐이랑 로즈의 상징 색깔이 분홍색인데 사자도 분홍색인 거예요. 얘가 왜 이런 색깔인지는 영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스티븐이 얘를 라이언이라고 굉장히 성의 없게 이름을 지어주고 같이 지내게 돼요. 둘이 같이 투닥거리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라이언이 스티븐한테 결론적으로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친구네 가게에 가서 같이 틀어서 봅니다. 옛날 홈비디오 같은 영상인데 엄마 로즈가 살아있을 때 찍은 거죠. 이미 엄마 목소리 나올 때부터 덕후들은 오열합니다. 아빠가 아직 머리카락이 좀 있을 때 영상이에요. 둘이 어떤 식으로 연애를 했는지 뭐 그런 일상 같은 거가 짧게 나오고 근데 이미 그때는 임신해서 배가 나와 있고 애 이름을 정한 상태였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스티븐에게 말을 겁니다. 그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또 생명이란 정말 복잡하고도 단순한 그런 정말 멋진 거니까 네가 빨리 이 세상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나는 이제 곧 너의 절반이 될 거고 너는 정말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될 거다. 인간이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될 거고 그 스티븐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순간,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스티븐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장면은 그래서 가장 뭉클하면서도 작품의 코어를 관통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뭐니 해도 가장 역사적인 장면, 바로 동성결혼 장면이죠. 사랑이라는 개념을 캐릭터로 만든 거나 다름없는 이 두 스포일러 방지 캐릭터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동안은 사람으로 치자면은 한 수천 년 동안 동거를 한 거고 이제서야 결혼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저는 결혼이 어떤 필수 불가결한 연애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이런 장면이 나오겠어요. 잼들에게도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드레스와 수트를 입은 모습까지 완벽하게 실험적입니다. 사실 뭐 퀴어 부부 캐릭터는 옛날 교육방송에서 해줬던 내 친구 아서라든지 니켈로디언의 링컨의 집에서 살아남기 이런 데도 나오긴 했어요. 내 친구 아서에는 결혼식 장면도 나왔고요. 근데 이 수가 너무 적잖아요. 어린이 애니메이션이 생긴 지는 진짜 오래됐는데 아직도 너무 적어요. 그리고 스티븐 유니버스에서는 최초로 동성 캐릭터 간에 키스씬을 넣었다는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뭐 조연들이 결혼식하고 이런 것까지는 가볍게 어떤 이벤트로 본다고 해도 감히 스킨십을 한다. 이건 뭐 방송사 검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게 2018년 방송된 회차였는데 아쉽게도 그 후로 아직까지 이 정도의 공중파 애니메이션 장면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획기적인 장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 퀴디어 스티븐 유니버스에서 저는 세 장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클로징으로 오늘 밤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3월 말에 노트북 날아간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정신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좀 붕 뜬 기분이에요. 그 와중에 벌써 날씨는 봄을 지나서 여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긴 하지만 산불도 완전히 진화된 게 아니기도 하고 여러모로 사건 사고도 많고 사회가 아직 안정이 되질 않았는데 그래도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에 소개한 스티븐 유니버스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 그리고 지구에 대한 애정과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의 불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의 친구 중에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능성과 희망을 봤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스티븐의 친구처럼 앞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퀴디어도 즐기고 밥 잘 챙겨 먹고 잘 자고요. 우리는 다음 달 3주차 만우의 퀴디어 로그에서 또 만나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